시작을 해봅시다.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인수분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랑 비슷한 말을 알죠? 네. 소인수분해라고 하면은 비슷한 말을 기억하시죠? 소인수분해가 뭐였어요? 예를 들어 30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소수로 나누자. 그래서 뭐 15고 3우 5 이렇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해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럼 얘는 뭐예요? 소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의미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인수가 뭐라고 생각하면 쉬우냐면 뭐 여기에서는 뭐 원인이 되는 수 뭐 이렇게 한자로 얘기했지만 보통 우리를 얘는 그냥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약수가 되는 거. 그럼 약수의 개념이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 분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게 이렇게 곱하기 형식으로 분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가로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어야 돼. 다 곱하기로 이루어져야 돼.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인수분해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분배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AB가 있고 그 다음에 4B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항이 두 개인 거 보이시죠? 그럼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각각? 뭐뭐 보여요? 저기요? 네,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숫자는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문자도 B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2랑 B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2랑 B로 묶었어. 그러면 남은 애들을 이 안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돼요. 묶고 남은 애들을 무조건 가로 안에 그냥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전개하고 이를 전개한 게 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전개하는 거는 잘 하시죠. 근데 얘를 반대로 묶는 걸 잘 못해. 이 둘 다 분배 법칙이거든요. 거꾸로 하는 것 자체도. 네. 근데 전개만 할 줄 아셔서. 네. 근데 여기서는 묶어줄 수 있냐를 물어보는 단원입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를 보시면 얘가 실제로는 2 곱하기 B 곱하기 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전처럼 다 곱하기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인수가 또 뭐라 그랬어요? 약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약수인 거예요. 그럼 약수가 뭐냐라고 하면 그게 인수가 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모든 수에 문자가 있어도 인수는 1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자 돼 있는 거 있죠? 2, B, 이 가로 안에 있는 A 더하기 2 이런 게 인수고요. 당연히 두 개 곱해도 약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것도 다 인수입니다. 2B, 2가로, 그 다음에 B가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인수죠. 네, 그래서 다 곱한 것도 인수예요. 2B에 A 더하기 2. 그래서 인수가 뭐냐 그러면 이거 다 써야 돼. 약수를 다 쓰는 거예요. 이 문자라는 식에.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약수를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게 공통인수. 방금 설명을 이해하신다면 공통인수는 겹치는 거 두 개씩에서 공약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약수. 그러니까 식 두 개에서 둘 다 있는 것들을 써주시면은 그게 공통인수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자, 그게 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요. 다음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거냐. 지금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죠?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 가로 자체도 그냥 문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로 자체가 그냥 문자인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자, 얘는 뭐, 전개하라는 얘기니까, AB 플러스 4A. 요걸 인수분해 한 게, 요거란 얘기고.
얘도 뭐 곱셈 공식 그대로죠. 전개하시면 돼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전개를 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전개한 걸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걸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공통인 걸 A를 묶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 있는 방식이 이제 좀 중요하긴 한데, 네, 여기 있는 방식은 이제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숫자는. 자, 그래서 2번 인수분해 하시오. 거꾸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항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시고, 항이 2개고 공통인 게 A가 보이고, 그건 남은 애들을 가로에다 다 쓰시면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한 겁니다. 뒤에 있는 얘도 2번은 공통인 게 뭐가 보여요? 셋 다 공통인 거. 네, 2개만 공통이면 안 돼요. 셋 다 공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공통이고 A 남은 애들을 다 쓰시면 네, 이게 끝인 거예요. 뭘 더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이 안에 있는 게 또 셋 다 공통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난 거야.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약수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약수 얘기하면 얘 약수는 1, A, B-5 이게 약수가 되고 2개 곱한 A 곱하기 B-5 이게 다 약수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1, X 그 다음에 가로인 A 플러스 3B 마이너스 2C랑 전체인 X의 A 플러스 3B 마이너스 2C 이렇게가 약수가 되는 거예요. 숫자는 약수 구하기가 쉬운데 문자는 약수 구하기가 헷갈리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10이야. 그럼 12의 약수가 뭐예요? 1, 2, 3, 4, 6, 10이잖아요. 근데 숫자로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요. 1은 그대로고 2도 그대로고 3 이게 다 소수인 애든 그대로고 4는 2 곱하기 2인 거잖아요. 그게 이런 의미예요. 2개 곱해진 거. 6은 2 곱하기 3인 거고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인 거죠. 이렇게 쓰는 약수를 그냥 문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쓴 것 뿐이야. 같은 건데 개념은 똑같아요. 네, 개념은 똑같은데 숫자는 좀 잘 보이죠? 네, 곱하기로 이루어진 게. 근데 문자로 쓰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비교해 가시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4번 하나 더 해볼까? 요거는 어떻게 묶어야 돼요? 뭐로 묶어야 되죠? 자, 저기요. 네, 항이 이렇게 하나가 항이고 이렇게 하나가 항인 거예요. 항은 구분할 수 있으시죠?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건 다 항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묶을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EX잖아요. 둘 다 EX 있잖아요. 네, 그럼 EX를 묶어야죠. 그러면 남은 게 이 가로 하나 남았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y 플러스 z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하나 해드렸어요. 네, 이따가 해보셔야 돼요. 넘어가요. 다음. 자, 이제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 나왔습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곱셈 공식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전개하면 얘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곱셈 공식을 이렇게 가로하고 제곱으로 쓰는 게 인수분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이랑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얘를 이것처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걸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A 맨 앞에 있는 A제곱을
a 곱하기 위아래 곱해서 a제곱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b제곱을 위아래 곱해서 b제곱이 될 수 있게 분리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근데 b제곱이 꼭 b랑 b가 곱해야지 b제곱이 아니죠?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를 곱해도 b제곱이거든요.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둘 중에 얘랑 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얘랑 곱해요. 그럼 AB죠. 대각선으로 얘랑 곱해요. 그래도 AB죠. 이걸 두 개 더하니까 2AB죠. 그게 이 가운데가 나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에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게 맞는 게 확인이 가운데가 나왔어. 그래서 확인이 됐어. 쓸 때는 이렇게 답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지금 두 개 곱해졌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옆에 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보고 하면 돼요. 요거 보고 할게요. 얘는 x제곱이 되려면 xx 곱하면 되죠? 그리고 1이 되려면 1 곱하기 1도 1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1이에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2x가 될 수 있어요? 얘는 부호가 플러스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대각선으로 곱했어야 됐겠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도 마이너스 x고 이렇게 곱해도 마이너스 x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쓸 때는 요것 따로 이렇게 가로로 생각해서 쓰라고. x-1, x-1이니까 x-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쉬운 인수분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로 닫고 제곱으로 나와 있는 식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쉬운 인수분해 방식이다. 왜? 같은 수로 위아래 곱해줘야 되거든. 가로하고 제곱이 되려면 똑같은 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산하기가 쉽죠. 경우가 적어져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가로 곱하기 가로로 해야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제일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된다. 그 밑에 있는 것도 곱셈 공식에 이게 나왔죠? 합차 공식이잖아요. 네. 지금 인수분해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얘를 보고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지금 방금 했던 거랑 차이는 뭐가 있냐면 요 앞에 x 앞에 개수가 없어요. 그죠?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1차식이 없잖아요. 없다는 얘기는 요 앞에 개수가 0이어서 없는 거예요. 네.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똑같이 하신다면 얘는 xx로 될 거고 얘는 3, 3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방식은 똑같이 대각선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플러스 3x가 되니까 얘 두 개 더하니까 0이어서 이 자리를 안 쓴 거야. 원래 자리가 있는 건데 0이니까 안 쓴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쓰실 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쓰죠.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3, 얘는 가로 하나에다 x 더하기 3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규칙은 위에 두 식이나 밑에 합차 공식이나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경우를 확인하시냐 못하시냐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이해돼요? 아직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쉬운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xx가 되고요. 마이너스 10x가 되려면 똑같은 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위아래 곱하면 25가 되잖아요. 대각선 곱해서 더해보니까 얘가 되잖아요. 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x제곱 위에다가 지금 여기는 5의 제곱인 거고 여기도 5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x-5의 제곱이다. 쓸 때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x-5의 제곱. 밑에 있는 얘도 AA로 되죠? 얘는 2B2B로 된 거예요. 대각선 곱해서 더해보면 얘가 돼요. 2AB, 2AB니까. 네. 그래서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는 2B의 제곱인 거고, 여기가 B, 2B인 거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A 더하기 2B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하나 보여드렸어요. 이게 제일 쉽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 물어보고 갈까요? 얘는 뭐랑 뭐로 하면 돼요? 9는 3, 3이죠. 마이너스 3을 하면 안 되죠. 왜? 이 앞에 숫자가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3이었다면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XX. 그래서 답은 X 더하기 3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보여요?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답은 이제 구했는데,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이렇게 가로하고 제곱하는 게 완전 제곱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이렇게 가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앞에 있는 6을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하시면 돼요. 6을 나누기 2하고 제곱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9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리를 가려놓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9는 알려주고 이 자리는 아이고 이 자리는 알려주고 이 자리를 이렇게 네모로 쳐놓을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까 얘기한 거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3, 3도 되지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도 9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얘랑 더한 6이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더한 마이너스 6 둘 다 돼요. 그래서 x 앞에 개수가 뭐냐 그럴 때는 둘 다 구하셔야 돼요. 플러스 6,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자, 그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고 뒤에 숫자만 있을 때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잠깐 얘기를 하나 해봤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양쪽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로 곱해서 돼야 되니까 여기는 3a, 3a 얘도 똑같은 수로 곱해야 되니까 2b, 2b 이렇게. 그리고 대각선 곱해보죠. 그러니까 6ab가 되죠? 그럼 이렇게 곱해도 6ab겠죠? 그래서 얘가 나오잖아요. 답은 3a 플러스 2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돼요? 4번은 어떻게 나눠야 돼요? 앞에는 얘는 AA겠죠? 뒤에 얘 어떻게 해요? 2분의 1B, 2분의 1B. 근데 이거 맞아요? 왜 틀렸죠? 그치, 얘가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씩. 네. 이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답은 바로 쓰시면 돼요. 오케이? 뭐 요거는 하나씩 다 풀어드릴 거니까 위에 있는 것도 얘는 어떻게 해야 돼? 2x 2x겠죠? 뒤에는 1 1인데 보시면 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2x 마이너스 1의 제곱. 할 수 있으실까요? 자 그냥 이게 가장 쉬운 인수분해예요. 지금 이거 한 개. 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4번 나왔어요. 아까 제가 구하는 방식 얘기했죠. 얘 모른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구하죠? 완전 제곱식이라고 나왔죠? 답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죠?
응, 49. 얘 나누기하고 제곱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2번은 36.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왔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 똑같은 수로 나뉠 거잖아요. 네, 그냥 이거 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얘랑 더하니까 플러스 8, 얘랑 더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가 된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요?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유의를 해줘야 될 게 있어서 5-1번에 4번이요. 인수분해는 아까 전처럼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합차 공식을 외워놨다면 솔직히 되게 쉽게 할 수 있죠. 합차 공식을 외워놓으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거든요. x제곱에 얘는 2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해서 쓰고 한 번 빼서 쓰고 그럼 끝인 거야. 공식을 외워두셨다면. 그러니까 합차 공식 문제는 솔직히 인수분해를 공식으로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식으로 바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거 4번. 자,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인수분해 할 때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건 우리가 제일 인수분해 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공통인 게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통인 게 있으면 먼저 묶는 거야. 그건 무조건 첫 번째.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다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무조건 3으로 먼저 묶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얘는 인수분해가 합차공식이어서 되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묶는 걸 항상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된다. 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거 안 묶어도 인수분해는 되긴 돼요. 안 묶어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얘를 안 묶고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3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얘는 3xx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마이너스 3이랑 1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3x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니까 이 자리가 0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가로가 생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또 묶을 게 있으면 또 묶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묶을 게 없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게 인수분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으로 다시 묶어야 돼요. 그럼 밑에 있는 답이랑 똑같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 또 묶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묶어서 써도 상관이 없지만 처음부터 그거를 방지를 해야죠.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묶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꺼내야 돼. 그럼 처음에 묶을 거냐, 마지막에 묶을 거냐, 그 차이 뿐인 거야. 네, 근데 처음에 묶는 게 좀 더 낫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실 때는 처음에 항상 공통인 걸 확인을 하셔라. 자, 그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더 얘기하면 아직 힘들까요? 아, 여기까지 얘기. 똑같은 방식이어서.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방식이 같아서.
자, 이따가 어차피 풀시간은 드릴 거고, 숙제 뭐, 알아서 제가 조절해서 낼 테니까, 네. 다음 시간에 어차피 또 설명 한 번씩 더 해야 돼요. 네, 인수분해 부분. 네. 자,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계속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이걸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전개하면, 전개했던 거 기억나요? 얘랑 더해서 x 앞에 쓰고 얘랑 곱해서 숫자에다 썼던 거? 그거 기억나요? 요걸 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똑같이 하실 거예요. 자, 인수분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해요. 얘를 다시 이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xx 똑같이 나누면 됩니다. 방법은 차이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포인트는 뭐야? 얘를 숫자를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까 전개한 방식이에요. 이거 더해서 5였고 곱해서 6이었잖아요. 그걸 거꾸로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6이 될 수, 지금 6을 곱하기 6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이랑 6도 있고요. 2랑 3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6도 있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도 있는 거예요. 경우가 벌써 4가지죠. 이 4가지 중에서 위아래를 더했을 때 5가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위아래를 더했을 때 5가 될 수 있는 게 얘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쓴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돼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아무거나 막 만들어요. 몇으로 할까? 8로 하면 좀 그러네. 숫자를 좀 키워볼까? 14? 14로 했어. 그래서 여기에 내가 24? 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얘도 인수분해를 하면 xx가 되고 24는 1 곱하기 24도 있고 2 곱하기 12도 있고 3 곱하기 8도 있고 4 곱하기 6도 있죠? 네. 당연히 마이너스도 다 있겠죠? 근데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생각 안 한 거고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위아래 더했을 때 14가 되니까 얘인 거야. 위아래를 더하거나 빼봤을 때 나오는 수가 있으면 그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10이라고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 있어요. 방식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안 그러면 경우를 하나하나 다 생각하셔야 돼서 요령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요령으로 좀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 얘로 나와 있는 얘도 보시면 3이 되려면 지금 보면은 4 곱해서 4가 되는 건 우선 부호는 나중이에요. 곱해서 4가 되는 걸 써보면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2 두 가지가 있죠. 근데 3이 되려면 더하거나 빼봤을 때 3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빼면은 3이 나온다는 게 보이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두어를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니까 작은 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얘랑 더하면 3이 되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x-1, x 플러스 4라고 되는 거야. 계속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이거 좀 돼야지 복잡한 걸 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복잡한 거는, 네, 뒤에 가면은 이제 항이 4개짜리랑 5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잡한 거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고등학교 거를 하시게 된다면 항이 6개, 7개, 8개짜리도 이걸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 어려워집니다. 네, 인수분해 하시는 게.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를 좀 잘 하셔야지 그 다음에 조금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방금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1번에 나와 있는 게 자, 곱해서 24 될 수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 1 곱하기 24, 2 곱하기 지금 12, 3 곱하기 8,
4 곱하기 6 이렇게 돼 있는데 위아래 더하거나 뺐을 때 2가 될 수 있는 건 얘죠. 그죠? 빼면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되겠죠. 네, 이렇게 부호를 나중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곱과 합이 같은 정수. 그랬으니까 얘는 4랑 6이 마이너스 6이 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를 하나씩 써가면서 그냥 하나만 풀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경우를 다 썼죠. 똑같은 얘기예요. 15가 될 수 있는 건 1 곱하기 15랑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5랑 그 다음에 3 곱하기 5랑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인데 합이 16이고 마이너스 16이고 8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되는 게 8이 돼야 되니까 3이랑 5여야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경우를 쓰는 게 중요하죠. 곱해서 될 수 있는 수를.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무난하게 됐다면 한 단계 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경우를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설명만 할 거라니까. 네. 아까 거와 차이는요. 아까는 여기가 1이었는데요. 지금은 여기에 숫자가 또 있어. 네, 이 차이예요. 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복잡해지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보시면 얘는 그냥 3xx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고요. 네, 공기청정기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될 수 있게 최대한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보이거든요.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대각선 곱해서 더하면 2 돼요. 이렇게 곱하면 5x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잖아요. 네, 그래서 답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근데 이거를 이제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규칙은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처음 하시면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서. 근데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문제 보자마자 바로 계산이 돼야 돼요. 네, 그렇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밑에 예를 들어서 얘를 보시면 그냥 바로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2x 제곱이니까 2랑 1로 된 거고 얘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마이너스 9가 되려면 여기가 2고 여기가 5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5죠?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4니까 더해서 9가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쓰시면 그냥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2x-5, x-2라고 쓰게 됩니다. 이제는 다 설명했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서 할 수 있냐 없냐를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명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